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천 성인문예학교 느로름반 사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113쪽 3. 역사 속 여성들의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역사 속 이름을 남긴 여성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 1. 우리 역사에 이름을 남긴 여성들의 삶을 설명할 수 있다. 역사 속에서 이름을 남긴 여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야기해 보고요. 두 번째, 이름을 남긴 여성들의 삶이 주는 어떤 의미, 뜻, 이런 거죠. 이런 것을 한번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신사임당, 김만득, 조마리아, 이태영 이런 분들이 있죠. 역사를 빛낸 여성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랜 역사에 비해 알려진 여성들이 그리 많지 않은데 역사를 빛낸 여성들은 누가 있을까요? 우리 조선 500년 동안 유교 중심 국가였어요. 그러다 보니 여자는 많이 공부할 기회도 없었고 그 다음에 세상 바깥에 나와서 많은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었죠. 그러다 보니 많이 알려진 여성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그 유교 중심주의의 틀을 깨고 나오신 분이 신사임당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신사임당 먼저 보겠습니다. 1504년에 태어나서 1551년에 돌아가셔서 그리 오래 사시지는 못했어요. 그 당시 수명이 다 짧았으니까요. 신사임당은 여류 문인이자 글 쓰는 분, 화가, 그리는 거죠. 화가로서 어머니로부터 학문을 배우고 부덕과 교양을 갖추며 자랐다. 신사임당은 좋은 환경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 유교 중심인 조선시대 안에서는 그런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는데 어떤 부모님의 어떤 특별한 배려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온한 성품과 예술적 자질을 지녔던 그녀는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갖추어진 환경에서 뛰어난 작품들을 남겼다. 그래서 이런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었다는 거죠. 좋은 부모님 밑에서 이런 유교 사상을 깨고 나올 수 있을 만큼의 교육을 받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림과 글씨, 시에서 매우 섬세하고 아름다운 솜씨를 보였다. 그래서 그림도 잘 그리고 글씨도 잘 쓰고 시도 쓰면서 아주 매우 섬세하고 아름다운 솜씨를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자리도, 산수도, 초충도, 육폭, 6폭이죠. 육복, 초서, 병풍 이런 작품들이 있어요. 또한 신사임당은 현모로서 현명한 어머니죠. 현모로서 율곡이죠. 율곡. 조선의 대학자였던 율곡 이이의 어머니가 신사임당입니다. 율곡 이이와 같은 대학자를 길러내고 이후 이매창과 같은 자녀를 예술가로 키워냈다. 오른쪽에 그림 한번 볼까요? 초충도예요. 신사임당의 초충도입니다. 정말 잘 그렸죠? 그림이. 그리고 신사임당은 그 당시 조선 왕조가 요구하는 유교적 여성상을 뛰어넘었어요. 유교적 그런 사상 안에서 이런 여성이 나올 수가 없었겠죠. 부모님의 어떤 배려, 부모님의 특별한 어떤 그런 교육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유교적 여성성을 뛰어넘어서 독립된 인간으로서 삶을 산 대표적인 여성이다. 그래서 본인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김만득, 1739년에 태어나서 1812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좀 오래 사셨죠. 72세까지 사셨다고 합니다. 김만득은
전라도 나주와 제주를 오가며 장사하던 제주의 양인, 양인이면 평민이죠. 양인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런데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나 돌아가셔서 외삼촌 집에서 자랐다고 해요. 네, 위에 잠깐만 볼까요? 자라다가 계속 외삼촌 집에서 자란 게 아니고 만득을 아끼던 기생이죠. 기녀가 만득을 딸로 삼으며 기녀가 되었어요. 기생이 된 거죠. 어른이 된 만득은 양인의 신분을, 기생은 그 당시 천민이었죠. 그래서 원래 부모님이 양인이었으니까, 평민이었으니까 양인의 신분을 되찾고자 관청에 가서 간청을 했어요. 그래서 기생의 신분을 벗어나서 만득은 상인들을 상대로 장사를 했습니다. 물가 변동을 잘 파악해서 적당한 시기에 물건을 사고 팔면서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정조 때 제주도에 흉년이 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자 자신의 재산을 내놓았죠. 내놓아서 배를 마련해서 육지에서 곡물을 사들여서 굶주린 제주 백성을 구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선행이 알려지면서 정조는 금강산 유람과 한강 구경을 하고 싶다는 그녀의 소원을 덜어주었다고 합니다. 제주 여자로서는 예외적으로 육지로 나가 한양에 머물고 금강산을 유람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로는 굉장히 뛰어난 여성이었죠. 그리고 제주도로 돌아와서 72세의 나이로 삶을 마쳤다고 합니다. 정조 때 우의정이었던 채채공이 만덕전이라는 책까지 만들어냈어요. 만덕전이라는 책을 써서 김만덕의 선행을 널리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조마리아. 1862년에 태어나셔서 1927년에 돌아가셨고 이분은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입니다.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데 앞장선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총으로 저격한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조성녀이죠. 국제보상운동, 여기서 국제보상운동이라는 것은요, 일본이 우리나라가 빚을 많이 졌다고 하면서 빚을 갚으라고 했어요. 빚을 갚아야 독립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온 백성들이 빚을 갚기 시작했죠. 그것이 국제보상운동입니다. 나라의 빚을 갚겠다. 그래서 국제보상운동에 참여해서 나라 빚을 갚는데 솔선수범하고 중국 상하이에서 당시 임시정부 인사들에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죠. 상하이에 김구 선생이 주석이었던. 그래서 임시정부 인사들에게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며 독립운동의 정신적 지주로 불렸다. 이때 장남인 안중근 의사가 사형을 선고받았어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형을 선고받자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옳은 일을 하고 받는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대의는 큰 뜻이죠. 나라를 구하겠다는 큰 뜻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어머니예요. 아들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대부분의 어머니가 이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 것 같죠? 그런데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마리아 어머니가 안중근 의사에게 보낸 편지거리입니다. 이 사진은 안중근 의사죠. 어머니가 아들한테 어떻게 편지를 보냈을까요?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항소는 형을 좀 적게 받기 위해서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거죠.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본한테 구걸하지 마라, 목숨을. 항소하지 마라 이 소리죠. 목숨을 더 구하기 위해서 일본한테 구걸하지 마라.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런적, 나라를 위해서 여기까지 왔으니 땀만 먹지 말고 그냥 죽어라. 구걸하지 말고. 어머니가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아들한테. 조 마리아가 안중근 의사에게 보낸 편지거리입니다. 네, 대단하셨죠? 네, 조 마리아 이렇게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태영 1914년에서 1998년까지 지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세대에 사신 분이죠. 네 분 중에서는 이태영은 최초의 여성 변호사이자 호주제 폐지에 앞장선 사회운동가이다. 지금은 호주제가 폐지가 됐죠. 그래서 우리 호적이라고 하지 않고 지금 뭐라고 하나요? 가족관계 증명서 이렇게 말을 하죠. 홀 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성장했는데 그의 어머니는 가난한 살림 속에서도 아들, 딸 안 가리고 공부 잘하는 아이만 끝까지 뒷바라지 하겠다면서 딸 이태영을 두 아들과 똑같이 가르쳤다. 결혼 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고등고시 사법과의 첫 여성 합격자가 되었다. 처음으로 여성으로서 합격했대요. 고등고시에.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1952년부터 호주제 폐지를 주장했어요. 호주제 폐지, 가족법 개정 등에 힘썼고 1956년에 한국법률상담소라는 것을 세워서 여성에 대한 불평등 그리고 가정폭력 상담 해결에 앞장섰습니다. 비록 그녀의 살아생전에는 호주제 폐지를 보지 못했지만 호주제 폐지를 일찍부터 주장을 했는데 호주제 폐지가 되는 걸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걸 보지 못했지만 이 운동은 계속되어서 결국 2005년에 결실을 맺게 되었다. 2005년에 국회에서 통과를 하죠. 호주제 폐지하겠다는 것이 법안이 그래서 그 이후에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계셔서 여성들의 삶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이태영 스님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역사 속에서 이름을 남긴 여성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